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마을 예술학교 대표 김성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번 행사는 한 3개월 전부터 함께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2월 26일 1차 톡콘서트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2차로 3월 5일 오늘 2회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신입생 학부모 대상으로 톡콘서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 교육지원청과 우리마을 예술학교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우리마을 예술학교에서 부모 주관의 마을 교육과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두가 빛나는 학교 자문단의 현직 선생님들과 그리고 여러 교육기관에 계신 분들과 함께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1회 토크 콘서트는 처음 맞이하는 슬기로운 학교 생활이라는 주제로 학교의 운영과 또 교육 과정, 또 교육 과정과 학부모의 역할, 학부모 주관의 마을 교육 과정을 사례로 토크를 진행하였습니다. 참여하지 못한 학부모님들께서는 유튜브에 파주 혁신 교육지구를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로 신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는 제가 문자로 영상 링크를 보내드렸습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과 학교를 처음 아이들을 보내고 또 지금 학교에서 고민이 많은 그런 학부모님들과 이런 내용들을 함께 공유해 주신다면 좀 더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고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참여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또 어려움 없이 다가갈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진행되는 2회 토크 콘서트는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생활을 주제로 우리 가족 유형 인식과 학생 생활의 갈등 해결 그리고 건강한 교육 관계에 대해서 토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 참석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행사는 학부모님들이 어, 첫 아이를 학교를 보내고 참 궁금증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궁금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하면서 함께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1회 콘서트를 하고 나서 많은 응원이 있었고요. 이번 2차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면서도 구글로 굉장히 많이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궁금증이 있었는데 많이 해결했어요. 또는 이번 거 같은 경우에는 갈등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는데 감사하다 이런 응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채팅방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마을 예술학교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마을 예술학교는 교사, 학생, 학부모, 그리고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마을 학교입니다. 11년 전만 해도 마을 학교라는 이름이 많지 않았었는데요. 학교에서 그리고 마을에서 아이들이 좀 학생 주도의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모였고 마을 연계형 학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마을에 관련된 내용으로 수업을 함께 진행을 하고요. 학부모님들은 마을에서 학교의 배움을 마을의 삶으로 연결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경기도 파주에서는 학생 주도 활동, 그리고 모두가 빛나는 학교, 아빠랑 여행 가자, 마을 방송, 그리고 역사 연구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교과 수업과 창의 체험 활동을 통해서 배움을, 지식을 함께 나눈다면 마을에서는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마을 활동가들이 함께 마을에서 삶에 대한 공부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바로 이것을 학생 주도 마을 연계형 교육과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문제를 찾고 그리고 해결해 나가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그런 모임과 활동들이 함께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학부모가 함께 배우고 또 아이들도 함께 배우는 그런 배움의 장을 학교와 마을에서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마을과 마을을 잇는 활동들도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을 학교를 중심으로 여러 학교와 여러 마을 공동체의 취지를 갖고 있는 그런 단체들과 함께 마을 공동체 함께 나누고 배려하고 협력하는 그런 관계들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파주에서는 파주 시민 네트워크, 파주 마을넷을 함께 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빛나는 학교는
아이들이 마을에서 함께 배우는 그런 활동들을 학부모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네, 텃밭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작물을 키우면서 유엔에서 발표한 17가지 주제에 지속 가능한 그런 주제들이 있습니다. 빈곤 종식이라든가 기아 해결, 평화와 육상 생태계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마을에서 여러 가지 배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 예술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이 함께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 자녀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로와 이런 것들을 찾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도 하고 있고요. 또 학교와 마을이 어떻게 만날 수 있을지 이런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학부모님께서는 채팅방이나 아니면 그 보낸 문자를 통해서 함께 공유하셔도 네, 문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23명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네, 뜻깊은 시간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78명의 학부모님들께서 링크로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셨고요. 그 질문을 함께 정리해서 지금 두 분의 선생님께서 지금 발제를 함께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발제 내용에 질문 내용들이 충분히 많이 들어가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또 궁금증이 있으시면 채팅방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그런 질문 사항을 제가 토크로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두 분의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애플을 통한 우리 가족 유형의 인식과 이해라는 내용으로 파주시 육아 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을 맡고 계시는 정영수 선생님을 모셨고요. 학생 생활의 갈등 해결 그리고 건강한 교우 관계에 대해서 청석초등학교 정일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네, 진행 내용은 발제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토크를 함께 진행하고 마지막에 종합 토크를 진행하는 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첫 번째로 우리 애플을 통한 우리 가족의 유형 인식과 이해에 대한 내용으로 파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님 정영수 센터장님을 모시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네, 화면이 안 켜져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화면을 좀 켜주시면 네, 많은 응원과 네, 소통하는 자리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채팅방에 응원 메시지 함께 남겨주시고 의견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영 선생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 벌써 3월하고 5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입학 잘 하셨는지요? 파주는 봄이 좀 늦게 오긴 하지만 이제 곧 꽃이 필 것 같아요. 저도 오늘 그래서 이렇게 핑크 색깔 봄빛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오늘 저는 애플을 통한 우리 가족 유형 인식과 이해라는 주제로 우리 부모님들과 소통하고 싶은 파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정영숙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우리 부모님들 중에 파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뭐 하는 곳인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신 분 계실까요? 계시리라 믿고요. 파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크게 어린이 지원 사업과 가정양육 지원 사업을 국비, 도비, 시비로 운영하고 있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어마무지한 정보와 교육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을 것입니다. 백민이 불여일견 오늘 파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 소개를 했으니까요. 지금부터는 우리 함께 하신 부모님들께서도 화면으로 보이긴 하지만 쑥스럽기도 하죠. 인사 나누고 시작할까 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30분밖에 안 돼서 아쉽게도 일일이 인사 나누기는 어렵고요. 오늘은 내 아이를 위해서 오셨으니까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누구누구 엄마 최고 또는 누구누구 아빠 최고라고 큰 소리로 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하나, 둘, 셋. 크게 외쳐주세요. 자, 잘 들었습니다. 아주. 자, 그러면 슬기로운 초등학교 생활에 애플을 통한 우리 가족 유형인식이 왜 필요한 걸까요? 그건 초등학교 생활의 시작은 행복한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30분으로 압축하려니 충분한 시간 전달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부모님들께서 집중해 주시면 내 아이 성향을 들여다볼 수 있는 씨앗이 되는 시간이 될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자, F를 통한 우리 가족 유형 인식과 그에 따른 올바른 관계 형성 방법. 자, 우리 어머님들 중에서 지금도 남편이랑 연애할 때처럼 너무너무 잘 맞고 좋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근데, 별로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남편이랑 사랑해서 결혼했고, 내가 원해서 낳은 아이인데, 우리는 왜 이들과 매일 전쟁을 치를까요? 사랑하는데. 그리고 어머님들은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계시는지요? 나 자신도 나를 잘 모를 때가 많죠. 나를 알고, 그래서 배우자와 아이의 성향을 알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일부터 이루어져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고, 또 가정이 행복해야 우리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무지 중요한 날입니다. 자, 애플을 먼저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어머니들 애플 했을 때 무슨 생각이 드셨을까요? 사과죠, 그죠? 사과를 떠올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애플은 이렇게 적성, 성격, 인지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애플은 제가 애플을 데려온 이유가 여러 가지 뭐 MBTI도 있고 애니어그램도 있겠지만 오늘 설명을 들어보시고 아 나는 이런 성향이다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서 제가 애플을 데리고 왔고요. 그 애플의 특성은 그 사람마다 다 적성, 잠재적인 적성도 있고 성격 특성, 인지 특성이 있는데 누가 더 우수하거나 또는 열등하다기보다는 개인마다 강약점을 갈 수 있다고 봄으로써요. 개인의 장점을 살려주고 또 단점은 체계적인 개선 프로그램을 설계를 해서 1대1 맞춤식 과학적 교육의 기초자료로 유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애플을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이시죠? 이게 뭘까요?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잘 알고 항상 그 접해 있는 도형이죠. 세모, 네모, 동그라미, 별. 이렇게 애플의 유형 4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으니 나와 배우자 그리고 내 아이가 어떤 유형인지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어른들은 이미 적성, 성격, 인지가 형성되어 있어서 이 4가지 성향을 모두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형이지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고요. 아이들은 아직 어려서 정확한 판단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성향이 나타날 테니 부모님들께서 먼저 알고 계시는 것과 모르고 계시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도 아이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무슨 유형부터 볼까요? 그림에서 보니까 네모가 크게 짠하고 나타났죠. 그래서 네모부터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모의 적성은요. 통제와 예측 가능성을 선호해요. 그리고 정리정돈을 굉장히 잘해요. 왜 그 어머니들 중에서도 남편 퇴근할 시간 되면 아, 나 집 청소하러 가야 돼. 막 이러면서 불에살아 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남편분이 네모형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이 정리가 잘 안 되어 있으면 화가 나기도 하겠죠. 그래서 네모형 타입들은 정리정돈을 아주 잘합니다. 그리고 지시에 잘 따르고 과제 완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 네모형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시도 잘 따르고 과제 완성도도 높으니까요. 그리고 잘 정리되고 깔끔한 환경을 좋아해요. 그리고 실제적인 성취와 안정을 중요시하고요. 직업군들을 살펴보면 그래서 회계, 행정가, 의사, 교사, 컴퓨터 프로그래머, 공무원, 은행원 이런 분들이 요 네모형의 타입이 많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네모형이 많으시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이렇게 체계적이고 이런 걸 좋아하시다 보니까 교사 선생님들이 많이 들어와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모의 성격은 어떨까요? 성실하고 또 근면하고 꼼꼼합니다. 감성적이보다는 굉장히 이성적이고요. 완벽을 추구해요. 여기 네모에서 느껴지는 느낌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사면이 똑같이 완벽을 추구하고요. 책임감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그 집에도 우리 남편 중에서도 이 네모형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네모형들은 책임감이 굉장히 중요해서 재미는 없어요. 그죠? 학교와
학교와 집 또는 직장과 집 이렇게 왔다 갔다 같은 공간을 왔다 갔다 정해진 곳을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재미는 없을 수도 있어요. 생활적인 면에서. 그렇지만 책임감은 굉장히 강하세요. 그래서 내 남편이 내몬 것 같다 이런 어머님들은 감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밥을 굶기지는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명확하고 정확한 것을 선호하고요. 일정한 틀에 정해진 관계를 더 좋아합니다. 새로운 곳에 가가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요, 늘 만나는 사람들, 이렇게 내가 알 수 있는 그런 정해진 것들을 좋아하고요. 관례나 원칙을 중시하며 공감 대응성이 약합니다. 왜냐하면,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상상력도 부족하고 변화를 싫어해요, 네모형들은. 그래서 내 아이가 네모형일 경우는 어떻게 학습을 도와주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전체적인 것보다는 세부적인 학습 과정을 더 잘 수행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1번부터 2번, 3번, 4번 이렇게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과제를 주시는 게 좋고요. 사실적인 데이터를 되게 좋아해요. 과학책이라든가 역사책이라든가 이렇게. 그리고 규칙이나 규율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나도 규칙을 잘 지키기 때문에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규칙을 안 지키는 거를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메모와 기록을 잘해요. 필기 잘하는 아이들은 메모형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과제물 준비물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하고요. 이 아이들은 토론식이나 이런 학습보다는 선생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수업해 주시는 강의식 교육을 더 선호해요. 왜냐하면 토론하세요 이러면 되게 불편해요. 이 네모들은. 그래서 이렇게 학원이나 이렇게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그런 식의 교육 방법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단답형이나 선택형 시험에 강해요. 논술보다는. 그래서 계획표 작성을 도와주면 이를 실천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 네모형 아이들 중에서는 공부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거는 아마 의젓하잖아요. 자기가 하는 일 다 잘하는 것 같고 부모님들이 그냥 아이한테 맡겨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표 작성을 도와주면 이 아이들은 굉장히 잘 따라와주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이거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을 반드시 수행하는 아이들이 네모형입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하고 구조화된 학습 상황을 선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으로는요, 세모가 나왔네요. 세모를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나요? 왠지 좀 뾰족할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세모의 적성을 보니까 리더십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행동, 결정이 굉장히 신속하고요. 이렇게 행동, 결정이 신속하다 보니까 팀 리더들이 많다고 해요. 그리고 세모들은 혼자 하는 일을 선호한다고 해요. 혼자서도 일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 간섭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이 우수하고요. 업무 파악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해요. 그래서 직업군들을 살펴보면 행정가나 매니저, 감독, 정치인, 법률가, 분장교, CEO 이런 분들이 세모형이 많다고 해요. 사실 저도 어린이집을 많이 오랫동안 운영했었는데요. 어린이집 원장님들 대상으로 이 검사를 한번 했더니요. 원장님들 또한 세모가 되게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럼 세모의 성격은 어떨까요? 목표나 지향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진취적입니다. 그리고 지시형이고 논리적이에요. 가정에서 아빠들 중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늘 지시형으로 내가 하는 말을 따라야 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따라와야 해. 이렇게 말하시는 아버님들은 아마 세모형인 것 같아요. 이 세모형들은 근데 명예심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가끔 뉴스에 보면은 왜 검찰에 송치돼서 검사를 받고 나와서 자살했다. 이런 분들이 가끔 뉴스에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저분은 세모형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명예에 손상된 거를 굉장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모형들은 되게 명예를 중요시하고요. 통찰 역량이 뛰어나고 원칙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원칙을 따르지 않으면은 그 용납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세모형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원칙을 중요시하고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통찰력이 뛰어난 대신에 이분들은 다른 사람과의 공감 능력이 낮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얘기를 들어주고 수용해주고 이게 아니라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 거를 따라와라기 때문에 공감 능력이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그 대신 추진력은 좋고
좋은데 이제 인정 욕구가 강해요. 그래서 집에서 남편이 우리 남편 세문 것 같아. 그러면 우리 지혜로운 어머니들께서는 남편의 굉장히 칭찬해 주시면 좋아요. 인정 욕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우쭐하셔가지고 굉장히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이 강하고요. 심사숙고하며 아이디어 개발을 되게 선호해요. 그리고 논리적 의사소통에 능하고요. 정확한 비평 능력, 분석적이에요. 그래서 아마 나중에 나오겠지만 동그라미 유형 보면 아마 남편은 동그라미 세모인데 아내는 동그라미면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남편이 굉장히 분석적으로 비평적으로 매일매일을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그런 세모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세모는 어떻게 학습을 시켜주면 좋을까요? 세모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자기 혼자 학습할 수 있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학습 환경만 잘 마련해주면 스스로 잘할 수 있는 스타일들이 세모형인데요. 핵심 파악 능력에 자신의 생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면 그 네모들은 선생님 말씀해 주신 그대로 듣고 필기하고 공부를 해요. 그렇다면 세모형들은 거기에다가 자신의 생각을 더 추가하는 분들이 세모형들이에요. 지적 호기심이 강하고요. 추상적인 연구나 탐구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내 아이가 세모형이면 학원 안 보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집에서 환경 잘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 밑에 6번에 있는 장기 목표를 잘 설정해 주시면 혼자서도 충분히 공부를 잘 해낼 수 있는 스타일들이 세모형입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동기부여는 굉장히 뛰어나요. 자기가 목표가 딱 정해지면 나는 서울대 갈 거야. 서울대 가서 뭐 어떤 직업을 가질 거야. 이렇게 딱 목표가 정해지면 그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서 뛰어갈 수 있는 스타일이 세모형입니다. 자, 질문. 네. 네, 선생님. 가족 유형을 도형에 따라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네요. 네모 유형과 세모 유형은 계획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사고는 뛰어난 것 같은데요. 창의적인 그런 사고가 좀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아이에게 창의력이 좀 부족할 경우에 부모들은 어떤 부분들을 좀 보완할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뭐 방법이 있겠지만요. 오늘은 두 가지만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연에서 아이들에게 창의력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도 이제 계절의 변화가 굉장히 많은 계절이잖아요. 아마 산수유가 보니까 막 맺혀 있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꽃망울을 터뜨릴 것 같은데요. 제가 어제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책에 보니까 가을에 나뭇잎을 주워다 놓은, 꽂아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뭇잎을 한번 보면서 우리 부모님들과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랑 산책 나가시면 우리 부모님들 뭐 하실까요? 아이들은 놀고 우리 부모님께서는 핸드폰 하시죠. 그죠?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아이들이랑 나가서 자연과 함께 아이들의 창의력을 좀 키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뭇잎을 제가 여러 가지 다양한 나뭇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로 된 나뭇잎도 있는가 하면 이렇게 잎이 여러 개가 있는 이렇게 나뭇잎이 있기도 하고요. 같은 색깔인데도 이렇게 같은 모양인데도 이렇게 색깔이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게 무슨 모양일까? 손가락 모양이네. 이렇게 아이들이랑 대화를 또 나눌 수가 있고요. 저는 이제 요 나무를 발견했어요. 이파리 모양이 어떤가요? 어머님들? 하트 모양이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랑 이 나뭇잎을 보면서 이 나무는 우리가 하트나무라고 이름 지어줄까?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 하트나무는 사실 아이들이 크면 이 나무가 하트나무가 아니라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엄마랑 같이 추억이 있는 하트나무로 기억에 남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생각이 굉장히 많이 열리겠죠. 그리고 아이들이랑 여행을 가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창문에 저쪽 보니까 동그라미 창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머님들이 어떻게 얘기해 주시면 될까요? 우리 집 창문은 네모인데 저 창문은 동그라미네. 엄마는 다음에 우리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 집을 지으면 별 모양 창문을 달고 싶어. 이렇게 아이들의 생각을 열어주면 우리 아이들의 창의력은 쑥쑥 자라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잘 그리는 아이들이 굉장히 눈에 띄잖아요. 그림 잘 그리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그림을 그려주는 거 코끼리 엄마 어떻게 그려? 그러면 코랑 막 고민을 하면서 아빠 보고 당신이 그려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림을 그려주시기도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이에게 관찰하는 눈을 길러주면 그림도 잘 그립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의 나뭇잎을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오늘은 이 모양이고 내일은 이 모양이었어. 그러면 우리 나무 그릴 때 어떻게 그리면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아이들이 주로 나무 그리면 어떻게 해요? 기둥에다가 동그라미 그리는 게 거의 나무잖아요. 근데 이런 관찰이 되는 아이들은 이런 나뭇잎도 아이들이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과 함께 아이들과 나누는 시간은 아이들한테 엄청난 창의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께서 꼭 산책 나가시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방 가지고 나가셔서 자연분들을 많이 가지고 오셔가지고 아이들하고 얘기도 나누고 또 그걸로 만들기 작업도 하고 아빠가 들어오시면 자랑도 해주시고 그러면 우리 친구들 엄청 자존심 높이 올라가겠죠. 자존감이. 네, 선생님, 이 그렇게. 관찰력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네네. 관찰력을 하고 뭔가를 묘사하고 이렇게 자기가 정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배려와 예절을 가리키면 우리 아이들이 또 이렇게 창의력이 많이 뛰어난다고 해요. 우리 요즘 많이 대두되고 있는 인성교육이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앞에서 길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앞에서 세모와 네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은 보니까 별이 떠 있죠. 보라색 별, 그죠? 제가 색깔을 나름 생각해서 이렇게 넣었는데요. 자, 별 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머님들? 왠지 막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튈 것 같은 생각이 들죠. 뾰족뾰족하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세모나 네모보다 굉장히 다양하다는 느낌이 드시죠? 그러면 별의 성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들은 되게 창의적이고 직관적이에요. 그리고 자유분방한 성격이에요. 그리고 개방적이고 독창적이고 아이디어가 되게 많은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독립적인 행동을 좋아하고요. 자신의 길을 발산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언어 구사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별 친구들이. 저희 아들이 별이더라고요. 근데 초등학교 때 동네 이렇게 나가면은 어떻게 엄마 아빠를 얘기했는지 순식간에 나쁜 엄마 아빠를 만들어 놓더라고요. 이렇게 믿을 수 있게끔. 그래서 굉장히 별 친구들은 언어 구사력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교사에게 또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상상력이 풍부하고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러면 이 별의, 잠깐만요. 적성을 얘기 안 하고 지나갔네요. 그죠? 별의 적성은요, 새로운 개념과 미래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표현적이고, 다른 사람의 동기부여를 잘해야죠. 왜 옆에 있는 친구, 이렇게 쿡쿡 찔러가지고 하게 만드는 친구가 별형들이에요. 너 춤 잘 추네? 옷도 잘 입고, 연예인 하면 되겠다. 이렇게 동기부여를 잘해주는 친구들이 별형이에요. 그리고 창조적이고 행사기획가, 프로모터, 전략 설계가, 그 다음에 연예인들이나 예술가들이 그래서 별형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성격은 조금 전에 했고요. 그래서 학습 타입은, 사실은 내 아이가 아직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죠?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되고, 중학교 이제 들어가게 되면, 내 형이 별형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별형 같다 생각하시면 우리 어머님들이 공부에 대해서는 조금 노후심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세부적인 정보 처리를 잘 못해요. 우리 친구들은. 그래서 주의가 산만하고요. 틀에 짜인 환경에서 적응하기 어려워해요. 근데 이 친구들은 왜 교실에서도 집중하지 못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유치원 같은 때는 책상 밑에 들어가 있고 뭐 이런 친구들 있어요. 근데 나중에 선생님이 질문하면 이 친구가 대답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친구는 별형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책상 위에 앉아서 꼭 공부시킬 필요 없어요. 누워 있어도 되고, 앉아 있어도 되고, 뭐, 딴 데 가서도 되고, 이렇게 공간적인 자유를 주는 게, 별형이 학습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틀에 짜인 환경에 적응하기 게 어려워요.
그래서 요 아이들에 대해서는 너무 책상 위에만 앉아 있어라 이렇게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역효과를 날 수도 있는 아이들이 벼령입니다. 창의적 학습에 관심이 높고요. 자유로운 학습 성향 아까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양한 시청 자료를 활용하시는 게 좋고, 동기부여가 학습 태도에 큰 영향을 줘요. 그래서 늘 부모님이 옆에서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타입입니다. 아마 어머니들 중에 동그라미 타입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동그라미 타입 적성을 보면 팀플레이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인간관계 기술이 좋으나 상처를 받기 쉬워요. 맨날 나가서 친구들이랑 잘 놀고 즐겁게 맨날 웃는 얼굴인데 집에 오면 상처받아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동그라미들이. 그래서 영업적인 능력은 굉장히 뛰어나고 대인관계 능력이 우수해요. 그래서 타인의 복지와 사회적 서비스를 중시해서 이렇게 종교인이나 간호사, 의사, 사회복지사들이 굉장히 동그라미에 많다고 합니다. 성격은 되게 사회성이 좋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친밀한 의사소통을 선호하고요. 남에게는 관대한데 자기는 소홀해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는 다 들어주고 와요. 그 집에 와서는 후회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 동그라미들은 어머님들이 특별히 신경 쓰셔야 돼요. 겉으로는 굉장히 밝지만은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랬을까? 집에 와서 이렇게 후회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이런 친구들은 꼭 정서적 지지자가 필요해요. 정서 지지자가 다른 멘토가 있다면 좋겠지만 가장 좋은 지지자는 엄마 아빠겠죠. 그래서 항상 내 아이의 상황을 한번 밝지만 그 뒤에 이면에는 이런 우울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친구들이 동그라미들이에요. 그래서 틀에 박히지 않는 행동 양식을 보이고요.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해요. 무슨 대회에 나가면 상 안 받아도 괜찮아요. 이 친구들은. 아까 세모들은 꼭 상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동그라미들은 친구들과 함께한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아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많이 칭찬해 주시면 좋고요. 친구들 부탁 잘 거절 못해요. 남편들 중에서도 뭐 보증서 주고 옛날에 카드 긁어서 돈 빌려주고 이런 남편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동그라미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들은 학습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그래서 경쟁적인 과제보다는 협동해서 하는 과제들을 주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내 친구가 우리 아이가 동그라미인데 공부를 좀 잘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공부 잘하는 친구들 옆에다가 신나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친구들이 동그라미들이에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교육 내용보다는 선생님의 옛날 첫사랑 얘기 이런 걸 좋아하는 아이들이 동그라미들이에요. 그리고 주변 정리나 시간 관리가 좀 어려워요. 이 동그라미들은. 그래서 우리 세밀하게 좀 더 신경 써주셔야 되고요.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네모형들은 정리하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시간 되면 정리 안 하면 못 베기는데 동그라미는 일단 나가 친구들이랑 막 어울려요. 재밌게 즐겁게. 그리고 집에 오면 이 시간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 마무리를 잘 못해요. 그래서 단계적인 학습이나 세부 파악이 약하기 때문에 세밀하게 신경 써줘야 될 아이들이 동그라미입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별 유형과 동그라미 유형은 창의적인 사고와 또 사회성이 뛰어난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논리적인 사고가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내 아이가 논리적 사고가 부족할 경우에 부모가 어떤 것을 또 보완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부모님들께서 또 굉장히 요즘 바쁘시잖아요. 그렇지만 아이들한테 시간을 많이 할애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야지만 되는데요. 첫 번째 이제 그 방법으로는 약속 노트를 좀 작성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밤에 저녁에 자기 전에 우리 친구랑 뭐 식탁에 앉아서 해도 좋고요. 또 친구들 방에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이제 약속을 자주 잊어버리거나 시간 관리가 잘 안 되니까 다음날 할 일을 약속 노트에다가 미리 적어두고요. 다음날 제대로 실천했는지. 근데 약속 노트만 적어만 두면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안 되는 게 이겁니다. 같이 적긴 하는데 확인을 안 해주세요. 어머님들도 바쁘시기 때문에. 근데 꼭 이렇게 부모님들께서 같이 실천을 해주시고요. 평가한 뒤에 그에 대한 부모님의 생각들을 아이와 얘기를 나누면은 시간 관리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논리적인 사고를 시간 관리를 하고 또 이렇게 약속 노트를 지키다 보면 논리적인 사고가 많이 생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계획과 목표를 우리 친구들이랑
부모님들이 공유하셔서 같이 하심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을 한 가지 더 알려드리자면 끊어 읽기를 좀 연습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친구들은 문제를 잘못 읽어서 급해서 문제를 틀리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 예, 끊어서 천천히 잘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약속 노트를 작성하는 건 되게 중요할 것 같네요. 네, 학교에서 뭐 숙제라든가 뭐 아니면 집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잘 정리하면 좀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시간이 어떻게 어, 되실까요? 지금 시간이요? 네네네. 네, 한 5분 정도 더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학부모님들께서 좀 유형을 잘 이렇게 들으셨을 것 같은데, 유형별로 장점을 어떻게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을지, 또는 단점들은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 자세한 설명 못 드릴 것 같고요. 제가 요거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정리한 사항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모의 장점 증진 학습법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루 일과를 부모님들이 정해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 내가 뭘 해야 된다를 알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제를 전개할 때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네모들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학습법은요. 창의성, 아까도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수용도 잘하지만 고지고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창의성 개발할 수 있는 질문을 많이 던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 같은 집단 경험,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 친구들한테 해주시면 좋겠고, 이런 생각도, 이런 결말도 가능하지만 저런 결말도 가능해. 이렇게 자기 생각을 좀 열 수 있도록 그런 확장에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모는 아까 정리해드린 내용입니다. 세모는 장점이 굉장히 리더십이 굉장히 아까 강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제한 목표를 주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더십을 키울 수 있도록 리더 역할을 주시면 반에서 학급에서 반장 이런 역할을 주시면 굉장히 잘할 것 같고요.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칭찬과 인정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모의 단점은 사회성이 좀 부족해요. 왜냐하면 내 주장대로 해야 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책 읽고 난 다음에도 구체적인 사실 질문이 아닌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질문을 던져서 감정 공감 능력을 키워주시면 굉장히 보완이 될 것 같고요. 토론이나 혼자 하는 그런 수업보다는 토론이나 집단 수업을 통해서 협동심도 기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한 새로운 세계를 많이 알려주면 이 아이들은 굉장히 잘 받아들이는 아이들이에요. 여기 또 밑에 중요한 거 하나 있는데요. 애완동물 길러 정서 중심. 이건 왜 나왔을까요? 나 아닌 다른 아이들이나 다른 거에 대한 관심을 갖고 보살필 줄 알고 그러라고 이제 애완동물을 길러주면 정서 증진에 좀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벼령이요. 벼령의 장점은 이 친구들은 세부적인 거 막 시시콜콜 간섭하면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큰 바운드리만 제공해주면 알아서 자기들이 할 수 있고요. 요 아이들은 아동의 의사를 좀 존중해줘서 네 생각은 어때?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런 질문을 던져줘야 될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굉장히 크게 어찌 보면 세모형이나 벼령보다 세모형이나 네모형보다 벼령들이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당장 보기에는 공부를 잘 못할 수도 있고 부모님들이 원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지지해 주시면 굉장히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분명히 자기가 잘하는 것들을 개발해 주셔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단점 보완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정해서 꼭 지키도록 부모님이 함께 해주시는 게 꼭 필요하고요. 생활습관, 태도, 규칙, 훈련, 책임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시간 관계상 마지막 제가 막 쫓기네요, 시간에.
동그라미는요, 아까처럼 일방적인 수업보다는 놀이식 학습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교재나 교구 활용을 통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강의식 교육보다는 소규모 그룹 활동으로 해주시면 이 아이들은 굉장히 재미있게 잘 참석을 합니다. 그다음에 단점 보완 방법은요, 기본적인 생활 습관 훈련을 좀 많이 시켜주시면 좋겠고요. 책임감 증진을 위해서 감투를 좀 주시면은 굉장히 이 아이들은 신나서 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과정 중심이라 마무리에 이 아이들은 소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무리까지 잘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좀 개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세모형의 애완동물 기르기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동그라미 또 애완동물 기르기가 나왔는데요. 나왔죠. 근데 아까 세모에서 애완 기르기, 동물 기르기랑은 조금 다른 이유일 것 같아요. 아까 말했듯이 동그라미들이 은근히 외로움을 많이 탑니다. 그리고 누군가 꼭 옆에 있어야 돼요. 친구라든가. 그래서 외로움을 감수하고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애완동물을 기르게 해주시면 아이한테, 동그라미 아이한테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상으로 답을 마치겠습니다. 예,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의 유형을 도형에 따라 잘 맞춰보셨나요? 아이들은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른 것 같습니다.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을 잘 인식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 지금까지 F를 통해서 우리 가족 유형 인식과 이해에 대해서 진행해 주신 우리 정영수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종합 토크에서 한 번 더 모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 깊은 이야기 함께 나눠주시길 기대합니다.